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월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11월에 지른 책과 또 10월에 지른 책을 같이 소개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채널을 조금 오래 비워두게 됐는데 아직 구독을 멈추지 않아주신 작지만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추석 때 갑자기 안방 등이 나가게 됐는데요. 일단 집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돼서 저도 멘탈이 나가고 또 회사도 제가 인턴에서 정직원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갖고 책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유튜브도 멀어지게 됐는데 영상 그래도 꾸준히 찍긴 했지만 전처럼 즐겁게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잠깐 멈추게 되었어요. 오늘은 전등도 고치고 또 지금은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근황과 함께 제가 지른 책들을 같이 소개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다시 트게 됐습니다. 네, 먼저 보이시는 박스가 제가 10월에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11월 1일이 되자마자 지른 알라딘 박스예요.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책을 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욕심껏 4권을 꽉 차게 질렀는데 이 책들이 도저히 읽히지 않아서 더 약간 멘붕에 빠지게 됐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안방등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책이 좀 잘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 소개도 드리고 당연히 굿즈 소개도 드립니다. 먼저 슬픔을 공부하는 인간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영철 평론가님의 산문인데요. 나오자마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제 주위에서도 다들 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신영철 평론가님 워낙 명성도 자자하고 또 글 잘 쓰시는 걸로도 유명해서 저도 기대하고 샀는데 지금 안방등 고치자마자 급하게 한 10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담담한 어투로도 그 묵직한 슬픔을 굉장히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글쓰기는 글쓰기의 재능만으로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분이 사유하시는 생각의 깊이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좀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완독을 하고 제가 이번 달 말에는 이달에 읽은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찍고 싶은데 거기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시민 작가님의 역사의 역사입니다. 출간되자마자 표지로 굉장히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어서 주목을 받았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아마 코엑스 북 페스티벌쯤에 출간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띠지를 벗겨야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표지? 정말 작가님 폰트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을지 정말 너무 재밌네요. 이 책을 처음부터 사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 책과 다른 책 한 권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고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지하철 통근 시간이 짧지 않은 편인데 이 책을 지하철에서 서서 읽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지적으로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멋짐을 한번 체화해보고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구매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글을 못 쓰시진 않을 테니까 좀 믿고 산 것도 있었어요. 아직 많이 읽진 못해서 이 책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예요. 배수아 작가님을 제가 좋아한다고 뱅가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읽은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배수아 작가님이 민음사 올해의 작가상이었나요? 작가상을 타시고 알라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수아 작가님 특별전을 했을 때 배수아 작가님 책 리스트가 쭉 떴었는데 이 책이 유독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진 않아서 열심히 읽으면 한 2, 3일 안에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호실로 가다. 도리스 레싱 작가의 최신간이죠. 한국에 번역된. 도리스 레싱 작가는 제가 대학교 때 5째 아이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막독에서 19실로 가다를 이제 네, 다음 주에 하게 돼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도리스 레싱 작가님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니까 다섯 자리도 되게 번역이 정말 엉망이라고 느꼈는데도 몰입감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은 당장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보고 제가 콘텐츠를 찍을 수 있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굿즈들이 남았네요. 이번에는 총 4개의 굿즈를 받았는데요. 먼저 세상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무민 네모꽂이에요. 책을 꽂아도 충분한 크기고요.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포옹 버전을 골랐어요. 저는 무민이 하얗게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회사에서 둘까 했는데 회사에는 플라스틱 메모꽂이가 있어갖고 이거는 제 책상에 놓고 고이고이 잘 쓰려고 합니다. 무민만 봐도 힐링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시민 작가님 역사의 역사 북파우치예요. 제가 북파우치를 이렇게 감싸는 모양의 북파우치는 없어서 한번 구매했고요. 굉장히 큰 편이라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정도도 들어가고요. 넣으면 이런 정도? 그리고 완전 닫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이렇게 당겨서 단추에 거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틈이 생기는데 책을 보호하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이 파우치도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근데 받을 때부터 이렇게 기스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간 적이 없는데도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차피 가지고 다니면 이만큼 기스 생길 거라서 그냥 마음을 너그럽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작가님 책을 사면은 받을 수 있었던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 테이프는 제가 영상 말에 뜯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는 뭐 사은품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알쓸 신잡을 의식한 듯한 한눈에 보는 유럽 주요 박물관, 미술관, 뭐 브로셔라고 해야 될까요? 인포그래픽 종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11월 1일에 지른 책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10월에 산 책, 받은 책, 그리고 굿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죠? 이게 진짜 책이 읽히지 않는다고 책을 안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책을 사는 것보다 받은 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받은 책을 골라내면 반딧불이랑 수리부엉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앞에 이 하루키 책 두 권은 수리부엉이 출간할 즈음에 하루키 카페로 선정된 카페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서 북슬리브를 촬영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증정 선물이 반딧불이랑 수리부엉이였습니다. 반딧불이는 아마 다른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수리부엉이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한번 책 소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미에코상의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네,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를 찍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박상현 작가님 소설집은 박상현 작가님 소설집이 추석 그 달에 발간이 돼서 10월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행사 중에서도 북토크도 있었고 강연회나 문학축제도 있었는데 10월 말쯤 북토크도 가고 문학축제도 갔었는데 문학축제 같은 경우는 무료였어요. 무료인데 예약금이 있었거든요. 예약금을 지불을 하면은 선착순을 통해서 책이나 다른 굿즈를 주시는 이벤트였는데 행사장 가니까 제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그 주 월요일에 제가 박상현 작가님 책을 산 상태였는데 이벤트까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증정품도 아니고 진짜 새 책이어갖고 책이 두 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인도 받았는데, 아, 이 책은 제가 알라딘에서 산 책이네요. 작가님한테 사인도 받았어요. 번창하겠습니다, 작가님. 그래서 이 사인본은 당연히 제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새 책은 이 책도 선물해 드릴까 고민 중이네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는 도서관에서 읽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구매했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리고서도 거의 2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 할 때 거의 이틀 만에 책을 다 읽어갖고 굉장히 재밌고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벽한 날도 사장님에게도 추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큐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보시면 작가분들 리스트가 굉장히 화려해요. 박상현 작가님과 김봉곤 작가님이 모두 참여하셨고요. 너무 한낮의 연애로 유명하신 김금희 작가님도 비형 퀴어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고요 소설에서 열린 김봉곤 작가님과 박상현 작가님의 북토크는 이 책을 주제로 한 북토크여서 그 주에 급하게 그 자이툰 파스타랑 같이 주문을 해갖고 받았던 책이에요. 이 책도 다 읽었고요. 굉장히 한국에서는 드문 시도잖아요. 한국 작가님들이 이제 퀴어 단편들만을 투고하셔서 한 권의 책을 만든다는 것도 특별하고 고전을 리메이크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상현 작가님의 강원도형 같은 경우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리메이크한 한국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와 기획도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책도 얇아서 출퇴근길에 읽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단점이라면 책이 하얘갖고 예쁜데 손때 잘 탈 것 같아서 저는 북커버 씌워서 들고 다녔었어요. 퀴어 단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제목이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해서 저는 연애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니까 지금 연애가 잘 되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꽁냥꽁냥 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도 읽으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박상현 작가님 소설이 지금 주목받는 한국 소설이어서 이 관련한 기획 이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알라딘에. 그래서 작가님 책을 사고 나니까 이렇게 틴키스도 받고 박상현 작가님 자이툰 파스타 작품 중에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거의 인스타그램에 제2의 자아를 두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창 같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투명 엽서도 같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명 엽서도 받고 이거는 표지와 같은 표지의 노트예요. 무지 노트고요. 틴케이스는 제가 카프카의 심판을 약간 애증의 작품인데 틴케이스가 받고 싶어서 골랐거든요. 제가 필통이 없어서. 근데 필통으로 쓰기엔 약간 애매한 크기여갖고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합니다. 이 색감은 제가 좋아하는 색감인데 역시 이런 눈이나 이런 판사봉 이런 거 너무 보니까 짜증나네요. 제가 카프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요. 네, 어쨌든 잘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10월, 11월에 사고 받은 책들 모두 소개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한국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뿌듯한 면이 있어요. 전문작가상 2018년도 버전 읽으면서 이렇게 현 시대에 같이 고민하고 호흡하는 작가님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벅찬 일이라는 걸 굉장히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문학도 읽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국 소설들을 많이 읽고 싶어요. 네, 박상현 작가님과 김봉훈 작가님은 내년에 또 장편도 내신다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책을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한국 소설을 읽으면서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박상현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코미디와 드라마가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내년엔 장편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영철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 뜯었는데 이거 네, 박상현 작가님 노트에 붙여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책 많이 읽으시고 행복한 한 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말씀 드리기엔 벌써 중순이지만 네, 저는 오늘부터 안방불이 들어와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밀린 책들을 마구마구 읽어볼 예정입니다. 생각하다서는 1일 1책도 하고 싶네요. 할 수 있다면요. 그럼 책 많이 읽으시고 즐거운 독서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진짜 많이 찍어놨어요.